항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가 첫 시간에는 항상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에 대한 얘기, 또 호르몬과 신경이 어떻게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오늘은 실제 예를 들어서 항상성이 실제적으로 유지되는 원리, 즉 항상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절이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혈당량 조절입니다. 우리가 주로 이제 밥을 먹으면 그 안에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죠. 1학기 때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질 때 포도당으로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. 이 포도당, 이 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결국 그것이 세포가 호흡할 때 에너지로 사용된다고 얘기했는데, 이 혈당량이 우리 몸속에 적당한 양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것이 혈당량이 너무 높아지거나 혈당량이 너무 낮아지거나 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, 또 심지어 우리가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한 병이 생길 정도로 이 당을 조절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따라서 항상성 조절 과정의 첫 번째로 이 혈당량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조절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몸에 혈당량이 높을 때가 언제냐? 아마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을 주로 많이 섭취하니까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죠. 그래서 그 포도당, 이 당 성분이 우리 몸속에, 우리 혈액 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정상보다 혈당량이 높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바로 이자라고 하는 뇌 분비샘에서 어떠한 신호 물질을 내보내게 됩니다. 그 물질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. 우리 몸속에, 즉 혈액 속에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다라고 느껴지면,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 이자라고 하는 뇌 분비샘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. 결국 인슐린은 우리 혈액을 타고 돌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혈당량을 낮춰라, 혈당량을 낮추는 쪽으로 작동을 해라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, 하나는 세포로 들어가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당 흡수를 더 많이 사용해라. 자, 즉 세포 호흡을 많이 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된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만큼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라,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. 자,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통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또 인슐린은 간으로 들어가서 이 포도당을 간에서 다른 물질, 포도당이 아닌 다른 영양 물질로 전환을 시켜라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. 그 포도당이 전환된 물질이 뭐냐면 글루코젠이라고 합니다. 글루코젠. 그렇게 되면 자, 세포에서 포도당을 빨리빨리 사용해라. 그러면 혈당량이 줄어들 것이고요. 또 간에서는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바꿔라 라고 인슐린이 신호를 보내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. 즉 식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는, 우리 체내에는 정상보다 높은 혈당량을
띄게 되는데, 이때 이자라고 하는 뇌 분비샘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고, 이 인슐린 호르몬의 역할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에게 빨리빨리 포도당을 사용해라 라고 촉진을 시켜주면 혈당량이 떨어질 것이고, 또 한쪽에서는 간에게 들어갔을 때, 간 쪽으로 들어갔을 때, 혈액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글루코젠이라고 하는 당 성분은 아닌 다른 영양물질로 바꿔라 라고 이 인슐린이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자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과 세포에서 반응을 보이면 우리 몸속에서는 전체적으로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균형 있는 혈당량, 즉 정상 범위의 혈당량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. 반면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포도당이, 즉 혈당량이 낮게 됩니다. 그렇게 정상 범위보다 혈당량이 낮은 상태가 되면 이자라고 하는 뇌 분비샘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. 이 글루카곤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간에 들어왔을 때 아까 이 글루코젠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체내에 있겠죠. 그럼 요 물질을 다시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부족하니까, 혈당량이 부족하니까 포도당으로 전환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글루코젠이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다소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. 다시 한번요.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또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엔 우리 몸속에 이 포도당, 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많이 에너지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상 범위의 수치보다 혈당량이 낮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자라고 하는 뇌 분비샘에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하고, 이것이 혈액을 따라 돌다가 간으로 들어갔을 때 간에게 뭐라고 신호를 보내냐면, 우리가 이쪽 혈당이 높았을 때 포도당을 글루코젠이라고 전환했는데 이 글루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라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글루코젠은 포도당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에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체내에 있는, 몸속에 있는 혈당량은 다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.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을 우리 교과서 387페이지에서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혈당량이 높았을 때, 증가할 때, 즉 식사를 해서 증가할 때 그것이 혈당량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소가 되는지, 또 혈당량이 낮았을 때 다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것을 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,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.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 이외에 추울 때, 더울 때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,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온이 조절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7-19에 나와 있고요. 또 사이언스 자료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수분량이 어떤 식으로 조절되어지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든별로 이 부분을 각자 정리하고 또 모든별로 정리하고 해서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, 활동 시간에 함께 정리하면서 또 설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개념 확인까지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